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안보가 흔들리던 그때, 유럽의 한복판에서 독일도 미국도 아닌 또 다른 이름을 선택한 나라가 있었죠. 그 이름이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십 년간 강대국의 무기만을 신뢰해온 유럽이 무려 9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계약으로 손을 잡은 나라, 그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준비해온 기술력과 진심으로 세계의 벽을 뚫어버린 한국의 K2 전차. 이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나라가 유럽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콜라이 코발스키, 폴란드의 군사 전문 기자입니다. 2025년 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폴란드 국방부가 한국산 K2 전차 2차 계약을 추진한다는 발표였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9조 원이었어요. 2022년 1차 계약 이후 유럽의 안보 위기 속에서 한국 K방산이 다시 한번 기록에 도전하는 순간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결정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유럽에 검증된 레오파르트 EA8 대신 한국 전차를 선택하는 걸까요? 나토와 EU 중심의 방위 체계에서 자란 저에게는 한국 무기가 그저 값싼 대체품으로만 보였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동부 국경의 긴장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깊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61년을 살면서 쌓아온 확고한 신념이 있었거든요. 유럽의 안보는 유럽의 기술과 경험으로 지켜야 한다는 철석 같은 확신이었죠. 그런데 그때 독일 KMW의 유럽 영업 총괄이사 하인츠 베커가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 방위를 위해 독일 무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산 K2는 값싸고 신뢰할 수 없는 대체품일 뿐이죠. 라고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했어요. 하인츠의 말이 제 마음에 완전히 와닿았습니다.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저는 그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즉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날카로운 내용이었죠. 많은 폴란드 국민들이 제 기사에 열렬히 공감해 주었습니다. 왜 검증되지 않은 한국 무기에 그 많은 국민 세금을 투자하는가라는 격한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역시 베테랑 기자의 정확한 해안이군요라는 강력한 지지도 받았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IT와 자동차 회사들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무기 제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강국들의 수십 년간 축적된 정교한 군사 기술과 실전 경험을 어떻게 아시아의 한 나라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제 주변 동료 기자들도 완전히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미콜라이, 당신 말이 정말 맞아. 유럽 무기가 세계 최고지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거의 대부분 독일 무기 체계를 절대적으로 선호했죠. 제 기사가 나간 후 폴란드 내 여론이 더욱 격렬하게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찬성파와 반대파가 치열하게 대립했어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제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이죠. 전직 예비역 소령 출신으로서 군사적 직감과 경험도 있었거든요. 유럽의 복잡한 안보 환경과 전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과연 한국 무기가 우리 폴란드 군인들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지 정말 심각한 의구심이 들었어요. 국방부 발표 이후 며칠 동안 제 사무실로 수많은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습니다. 독자들이 제 기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기자님 덕분에 진실을 정확히 알았습니다라는 감사의 목소리들이 계속 들렸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도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유럽 중심적 사고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밤늦게 사무실에서 혼자 있을 때면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부족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하지만 곧 그런 의구심을 단호하게 떨쳐냈어요. 61년간 쌓아온 경험과 확고한 신념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유럽의 군사 기술,
우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 사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언론계 전체가 이 문제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쓴 기사를 인용하며 다른 언론사들도 한국 무기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자부심을 느꼈죠. 심지어 TV 토론 프로그램에도 출연해서 폴란드의 안보는 검증된 유럽 무기로 지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제 의견에 동조하는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곧 경험하게 될 완전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현실을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어떤 엄청난 놀라움과 깊은 감동을 안겨줄지 꿈에도 몰랐거든요. K2 전차 2차 계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폴란드 내부는 완전히 분열됐습니다. 찬성파는 빠른 납기와 확실한 기술 이전이 최우선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반대파는 유럽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이 더 중요하다며 맞섰죠. 저는 당연히 반대파 쪽이었습니다. 러시아와의 국경 긴장이 날로 극심하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무기 선택은 말 그대로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였어요. 과연 한국 전차가 우리 폴란드를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깊은 불안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하인츠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미콜라이, 당신이 완전히 옳습니다. 한국의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은 모두 거짓말이에요. 계약만 체결하고 나면 반드시 납기 연기와 품질 결함으로 발목을 잡을 겁니다. 하인츠의 단호한 경고가 제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유럽에서 수십 년간 무기를 만들어 온 독일의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기술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연이어 더욱 강력한 기사를 썼습니다. K2 전차 도입, 과연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인가? 라는 제목으로 한국 무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제기했어요. 독자들의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역시 베테랑 기자의 정확한 해안이군요. 한국 무기 믿고 우리 소중한 아들들을 위험한 전쟁터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라는 절실한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죠. 폴란드 전체가 이 문제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카페에서도 펍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면 K 전차 이야기였어요. 독일 전차가 확실하지 않나, 아니야. 한국 전차도 괜찮다고 하던데 라는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가족들까지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여보, 정말 한국 전차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유럽 무기가 훨씬 안전하고 믿을 만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가끔 스쳐갔거든요. 나토 중심의 사고에만 익숙했던 저에게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완전한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부족하고 신뢰할 수 없는 걸까요? 주변 동료들과 대화할 때마다 이런 의문이 더욱 커졌어요. 미콜라이, 혹시 한국에 대해 직접 알아본 적 있어? 라는 질문을 받으면 솔직히 답변하기 곤란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저 유럽 중심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구심을 인정하기는 싫었어요. 언론인으로서의 자존심도 있었고 61년간 쌓아온 신념을 쉽게 흔들 수는 없었거든요. 유럽의 군사 기술, 우월성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인츠도 계속 저를 격려했어요. 미콜라이, 당신은 폴란드의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유럽의 안보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라며 제 확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줬죠. 그런데 그 무렵 폴란드 정부가 공식적으로 K2 전차 도입을 재확인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더욱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것은 폴란드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여론이 더욱 격화됐어요.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의 갈등이 거의 정치적 분열 수준까지 치달았습니다. 제가 쓴 기사들이 그 중심에 있었죠.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독일 무기를 선호했어요. 저는 후자의 의견에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됐어요. 저는 여러 차례 출연해서 폴란드의 안보는 검증된 유럽 무기로만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궁금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정말 그들의 무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보잘것없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놀라운 면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궁금증이 꿈틀거렸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정말로 하인츠의 말처럼 실망스러운 곳일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하인츠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도발적인 톤이었어요. 한국산 전차의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직접 가보면 분명히 실망할 겁니다 라고 말했죠. 그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오히려 제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다음날 현대로템과 한국방사청에서 저에게 공식 초청장이 왔어요. K 전차 현지 공장과 테스트 현장을 직접 취재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대로템 방산수출총괄 이사 이정수라는 분이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직접 보시고 판단하세요. 현장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나는 간단하지만 매우 당당한 문구가 인상적이었죠. 하인츠는 즉시 비웃었습니다. 가봐야 헛수고예요. 그들의 허상과 쇼에 속지 마세요. 결국 실망만 하고 돌아올 겁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정수의 담담한 자신감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고민이 정말 깊어졌습니다. 61년을 살면서 쌓아온 신념과 편견이 한순간에 흔들릴 리는 없겠지만 기자로서의 객관성과 진실 추구 정신은 반드시 유지해야 했거든요. 하인츠의 실망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 경고와 이정수의 직접 확인해보라는 자신 있는 제안 사이에서 진실을 찾고 싶다는 열망이 더욱 강해졌어요. 주변 동료들과 상의해봤습니다. 미콜라이, 정말 한국까지 갈 필요가 있어. 그냥 여기서 기사 쓰면 되잖아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동료들은 미콜라이 정말 가는 거야? 라며 놀라워했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기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도 걱정했어요. 여보, 그렇게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괜찮아.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기자의 의무야 라고 답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하인츠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콜라이, 정말 마지막 경고입니다. 한국인들은 당신을 속이려고 온갖 쇼를 준비해놨을 겁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하지만 이정수도 다시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미콜라이 씨, 저희는 숨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오세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로 하인츠의 말처럼 실망스러운 곳일까?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면이 있을까요? 비행기 안에서 만난 다른 승객과도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에 여러 번 다녀온 사업가였는데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특히 기술력이 대단하죠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사업가의 말과 군사 전문가의 관점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무기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인츠는 출발 직전까지도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미콜라이,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한국은 당신을 실망시킬 겁니다. 돌아와서 후회하지 마세요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정수의 이메일도 다시 읽어봤습니다. 미콜라이 씨, 저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는 문구가 마음에 깊이 박혔거든요. 비행기가 한국 땅에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하인츠의 경고일까? 아니면 이정수의 자신감일까? 61년 인생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유럽 중심적 사고를 벌일 수 없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동료 기자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콜라이, 정말 한국 가는 거야? 조심해. 그들이 너를 속일 수도 있어 라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보고 판단하겠어. 그것이 기자의 도리야 라고 답했죠.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진실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의 모습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과 잘 정비된 도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었죠. 착륙 직전 마지막으로 하인츠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속지 마라,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라라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정수의 자신감도 생각났죠.
인천공항에 착륙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꿀까? 아니면 그저 실망만 하고 돌아갈까?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정수가 직접 나와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독일 친구가 뭐라고 했든 보고 나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라며 여유롭게 웃더군요. 그 미소에서 묘한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졌어요. 하인츠의 긴장된 경고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공항에서 나오면서 이정수가 말했습니다. 미콜라이 씨, 저희는 말로 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걸 좋아해요. 직접 체험해보시면 모든 의문이 해결될 겁니다. 현대로템 시험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하인츠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국인들의 쇼에 속지 마라라는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이 생각보다 인상적이었어요. 잘 정비된 도로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있었죠. 시험장에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압도됐습니다. 거대한 K2 전차가 저 앞에 우뚝 서 있었거든요. 검은 철갑옷 같은 외관에서 강력한 위압감이 느껴졌죠. 직접 타보시겠어요? 나는 제안에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현장을 체험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61년 살면서 탱크에 타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K2에 올라탄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조종석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각종 디스플레이와 계기판들이 마치 첨단 항공기 같았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이 시스템은 모두 우리가 자체 개발한 기술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창적인 기술이죠 라고 자부심 있게 말했습니다. 엔진이 시동되자 땅이 진동했고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쇼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이정수가 옆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단단히 잡으세요 라고 말했죠.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빨랐어요. 거대한 철덩어리가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험한 지형을 아무렇지도 않게 돌파하는 모습에 입이 벌어졌어요. 가파른 언덕도 수직에 가까운 벽도 마치 평지처럼 넘나들었습니다. 하인츠가 말한 허술한 성능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사격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목표물을 향한 포탄이 발사되는 순간 정확한 명중률에 소름이 돋았죠. 한 발 한 발이 모두 정확히 표적 중앙을 관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확도가 가능한 거죠? 물었더니 한국 기술자가 우리만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있어요. 수년간의 연구 개발 결과입니다 라고 답해줬어요. 이때 하인츠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미콜라이, 첫인상에 속지 마세요. 실제 전장에서는 다를 겁니다 라고 말했지만 제 눈앞의 현실은 그의 말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방사청 관계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시연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진지한 모습에서 이것이 단순한 쇼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죠. 시연 중에 작은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는데 한국 기술자들이 신속하게 해결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대응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시연이 끝나고 헬에서 내려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어요. 이정수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하인츠 씨가 말한 것과 같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본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값싼 대체품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였어요. 유럽의 것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인츠의 한국 무기는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본 K2의 성능은 그 어떤 의심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61년간 쌓아온 편견이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지는 경험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험장을 떠나면서 이정수가 말했습니다. 미콜라이 씨, 이제 진짜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하인츠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의 편견 어린 조언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정수가 저를 현지 생산 준비 중인 협력 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미콜라이 씨, 한국은 단순히 전차를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가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밤샘 근무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눈에는 피로보다 열정이 가득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폴란드 청년 기술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한 명 한 명 세심하게 가르치고 있었죠.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라며 진심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유지보수 매뉴얼과 시뮬레이터 교육 현장도 구경했습니다. 모든 것이 폴란드어로 번역돼 있었고, 폴란드 기술자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된 상태였어요. 이 모든 걸 보면서 하인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런 건 쇼에 불과하다. 결국 품질 문제로 납기 지연이 터질 것이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본 한국인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한 한국 기술자가 새벽 3시까지 폴란드 청년에게 용접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진정성 있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함께 성공해야 진짜 성공이니까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날림으로 일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폴란드 청년 기술자 하나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한국 선생님들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친절하게 가르쳐주세요. 기술 이전 교육장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폴란드 기술자들에게 K2PL의 모든 핵심 기술을 숨김없이 전수하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회사의 최고 기밀 아닌가요? 라고 물었더니 이정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라면 모든 것을 나눠야죠. 숨길 게 있으면 진짜 동반자가 될 수 없어요. 시뮬레이터 훈련장에서는 폴란드 군인들이 K2PL 조작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한국 교관이 폴란드어로 직접 설명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폴란드어를 언제 배우셨어요? 라고 물으니 6개월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소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라고 답하더군요. 심지어 한 한국 기술자는 폴란드 전통 요리 레시피까지 물어보고 있었어요. 현지 문화를 이해해야 진정한 협력이 가능하다며 웃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죠. 하인츠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콜라이, 속지 마세요. 저런 건 모두 계산된 쇼입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진땀과 노력, 폴란드 청년들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이 모두 진짜였어요. 생산 라인을 돌아보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할 랩 이미 상당 부분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정말 여기서 만드는 거군요라고 감탄했더니 이정수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죠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독일 못지않게 철저한 검사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품질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폴란드 군인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라는 한국 기술자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폴란드 청년 기술자들의 표정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한국 기술진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한국 분들과 함께 일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라고 말하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자들의 책임감이었습니다. 작은 결함이라도 발견하면 밤새워서 완벽하게 수정하는 모습을 봤어요.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폴란드 군인들이 믿고 사용할 무기니까요. 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기술 교육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진정한 기술 파트너십이었어요. 한국이 폴란드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인츠의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미콜라이, 마지막 경고다. 한국인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본 한국인들의 진정성과 전문성은 그 어떤 의심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61년간 가져온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파트너라는 것을. 현지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K2PL의 폴란드 청년 기술자들은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환호하며 기술력을 인정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라는 외침과 함께 시험장에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폴란드 청년들이 한국 기술자들과 어깨를 두드리며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관계자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약속을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라는 말에서 강한 신뢰감이 느껴졌어요. 이정수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말했습니다. 미콜라이 씨,
한국은 속도, 품질, 약속, 그리고 함께 가는 파트너십으로 승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철학이에요. 그 순간 하인츠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미콜라이, 유럽은 유럽 무기를 써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쇼에 불과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본 한국의 진정성과 기술력은 그 어떤 편견도 뛰어넘는 현실이었거든요. 폴란드 청년 기술자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미콜라이 씨, 처음엔 저도 의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 기술이 최고라는 것을.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함께 겸손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더 완벽하게 만들어야죠. 라며 끊임없는 개선 의지를 보였어요. 시운전 과정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한국 기술자들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해결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모든 준비를 해놨어요. 라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정수가 폴란드 기술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폴란드 청년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팔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인츠가 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미콜라이, 마지막 기회다. 유럽의 미래를 생각해라. 하지만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도 아무런 동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의 편협한 사고가 안타까웠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 앞에서 국경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한국 방사청 관계자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미콜라이 씨, 우리가 폴란드와 함께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업 때문이 아니에요.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시운전을 지켜보면서 놀라운 것은 한국 기술자들이 폴란드 기술자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 관계였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만든 전차라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하는 폴란드 청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기술 이전을 통해 폴란드의 자립 능력을 키워주고 있었어요. 시운전 과정에서 한국 기술자 한 분이 폴란드 청년에게 세심하게 조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에요. 직접 해보세요라며 격려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술 이전이라는 것을. 단순히 매뉴얼을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경험까지 함께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청년들이 K2PL을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며 한국 기술자들이 뿌듯해하는 표정도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대단합니다라며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시운전이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한국인과 폴란드인이 구분 없이 어울리며 기쁨을 나누는 모습에서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습을 봤어요. 이정수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콜라이 씨, 이제 아시겠죠? 한국은 함께 가는 파트너입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예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하인츠가 말하는 유럽 중심주의는 이미 과거의 유물이라는 것을, 진정한 미래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61년간 저를 지배했던 편견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라 폴란드의 진정한 동반자였어요. 하인츠의 마지막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의 편견 어린 조언은 필요 없었거든요.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폴란드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알린 기자로서의 사명감과 함께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미콜라이는 한국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KPL의 성능, 한국의 기술력, 협력 의지를 정리해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61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리는 것이 기자의 사명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K 전차, 유럽의 안보를 함께 지킬 파트너,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 변화를 솔직하게 담아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 무기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 중심적 사고에 익숙했던 61세의 군사 전문 기자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 본 현실은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놀라운 성능,
한국 기술자들의 진정성. 폴란드 청년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까지 모든 것을 담아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이들은 폴란드의 성공을 자신들의 성공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기사를 쓰면서 하인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분명히 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편견에 휘둘리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더 앞선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기술자들의 책임감이었다고 썼어요. 작은 결함이라도 발견하면 밤새워서 완벽하게 수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폴란드 군인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며 진지하게 임하는 자세에 감동받았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폴란드어를 배워가며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폴란드어를 공부해왔다는 한국 교관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은 이런 세심한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사 중간에 폴란드 청년 기술자들의 증언도 포함시켰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주셨어요. 모든 기술을 숨김없이 전수해주시면서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인츠가 주장했던 값싼이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명확히 반박했어요. 한국의 KPL은 값싼 제품이 아닙니다. 최첨단 기술과 철저한 품질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입니다. 현지 생산시설을 직접 본 경험도 생생하게 담았어요. 폴란드에서 생산될 때 이미 상당 부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약속 이행 의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죠. 기사 마지막 부분에서는 유럽의 미래에 대한 제 생각을 담았습니다. 진정한 안보는 편견과 배타주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을 인정하고 함께 발전해 나갈 때 가능한 것이에요. 기사를 완성하고 송고하는 순간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61년간 저를 지배했던 편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어요. 송고 버튼을 누르자마자 하인츠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콜라이, 내가 유럽을 배신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나? 하지만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웃으며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편협한 사고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진실을 알리는 것이 배신이라면 기꺼이 배신자가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본 진정한 파트너십과 기술력은 그 어떤 비난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폴란드 독자들의 반응이 쏟아졌어요.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갈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 솔직한 경험담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미콜라이 기자님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직접 보고 쓴 기사라서 더욱 신뢰가 갑니다. 라는 댓글들이 달렸죠. 동료 기자들도 연락을 해왔어요. 미콜라이, 정말 용기 있는 기사였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뿌듯했던 것은 진실을 알렸다는 것이었어요. 61년간 살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글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기사 하나를 바꾼 것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KPL 현지 생산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국기가 나란히 개양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두 나라가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이정수가 저에게 다가와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함께 갑시다 라고 손을 내밀더군요. 그 손을 맞잡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폴란드 청년 기술자들이 이를 조립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자신들이 만든 전차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났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함께 품질 점검을 이어가는 모습도 감동적이었어요. 이 부분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완벽해야 합니다. 라며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에서 진정한 파트너십을 봤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완성되어 출고되는 순간이 왔어요. 폴란드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개양된 개양대 앞을 지나가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깊이 느꼈어요.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한국은 이제 우리에게 단순히 전차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지킬 진정한 친구다. 폴란드 청년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미콜라이 씨, 처음엔 의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만든 한국 기술자들도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폴란드 친구들이 정말 빨리 배워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라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폴란드 정부 관계자들도 감격스러워했어요. 이런 진정한 협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며 한국 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기념식 중간에 하인츠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미콜라이,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메시지를 보며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하인츠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반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거든요. 이정수가 기념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폴란드가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도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기술과 정성 덕분에 폴란드의 안보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닌 진정한 협력의 결과입니다. 출고식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국인과 폴란드인이 구분 없이 어울리며 성공을 자축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청년들이 한국 전통 노래를 부르려고 시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가르쳐준 아리랑을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불렀어요. 그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저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습이라는 것을, 국경과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제가 쓴 기사들이 폴란드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젊은이들도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죠. 심지어 폴란드 대학교에서 한국학과 개설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문화 교류로까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하인츠의 마지막 비웃음은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었어요. 더 이상 그의 편견 어린 목소리는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과 폴란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K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두 나라 우정의 상징이 되었어요. 제 아내도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한국에서 돌아온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61년을 살면서 이렇게 보람된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편견을 깨고 진실을 찾아 나선 여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은 몰랐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을 지켜보고 알리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이제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동양의 한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동반자이자 진정한 친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선물해준 고마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콜라이 코발스키였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동했수다.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